안녕하세요. 나수지의 미나리 플러스. 오늘은 브라이언트 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귀한 분을 누추한 곳에 이 길바닥에 모셨습니다. 신영증권 김혁근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러 투자자들 좀 만나러 왔는데요. 네. 한국 증시에서도 올해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고,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가치 투자자들이 고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 역사가 긴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자로서의 고민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가치 투자는 다른 투자보다는 투자의 기간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한국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ETF가 활성화되면서 ETF로의 자금 집중,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한국이 조금 더 이런 경향들이 좀 심하긴 했지만 미국도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역시 나스닥 특히 그 중에서도 몇 대형주들을 개만, 중심으로 예. 정말 몇 개만 시장이 가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에 약간 소외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치주들, 이런 고민들을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눠보시니까 어떤 좀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있으셨어요? 한국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았던 것이 전체적으로 가치 투자의 성과가 전체 시장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장주 집중 투자한 거에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미국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은 글로벌 어느 나라보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 자체는 높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느끼는 절박함이나 어려움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ETF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다. 결국은 한쪽 사이클이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 자기들에게 또 맞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한국보다는 좀 강했던 것 같은데, 그들의 경험에서 오는 낙관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 가치 투자는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질문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장주 중심의 이 시장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네. 시장 스타일이 언제 바뀔까에 대한 질문이랑도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저희들이 알 수는 없으나 그렇죠. 결국 금리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좋은 사인이 아니고,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은 금리가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조정을 세게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인 인식으로 볼 때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가장 치명타를 입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성장주가 계속 탄탄하게 올라왔다라는 점이 좀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인 제 것 같아요. 생각에는 이것이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클 때 성장주가 됩니다. 경제 전반의 성장이 둔화되면 뭘 살라 그래도 약점이 많아요. 이거 사다 보면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특정한 종목이나 산업이 쟤는 괜찮아, 혹은 쟤네들이 숫자도 안 나오지만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바이오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성장이 희소할 때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제 생각에는 최근에 미국 경제나 미국 주식의 성과가 좋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의 GDP 성장률을 0.9으로 보면 1.6% 정도밖에 안 돼요.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장이 희소한 시대에 미국의 팡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한국이 2차 전지도 부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돈을 버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국의 바이오나 이런 쪽은 돈을 못 벌지만 컨셉으로서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식들이 있었고, 작년에는 글로벌하게 좀 말도 안 되는 밈 주식들도 실은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장의 둔화가 역설적으로 성장주 강세로 비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복귀를 해보면 매크로 성장의 둔화가
성장주에 대한 쏠림으로 나타났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작년처럼 성장주들이 더 세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장주들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오는 것도 맞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다른 어떤 주식시장들을 압도하면서 계속 지금 10년 동안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어떠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미국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밸류체인을 저는 재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RA나 뭐 이런 걸로.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분업 구조에서 미국이 차지했던 역할은 소비입니다. 다른 나라 물건 사주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전 세계가 미국에 수출해서 또 좋아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좀 꺾이고 있고 앞서서 제가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요즘은 좀 아닌 것이 미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뭔가 밸류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이 좋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떠나서 네.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너무도 압도적으로 잘 그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주식의 비교의가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주 환원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도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플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네. 회사들은 자기들이 버는 단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S&P 500에 속하는 기업 중에 한 20개 정도는 자기 자본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자본 잠식이에요. 네.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자본인데 네. 예컨대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는 최근 한 30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 자기 자본이 없다는 거는 버는 것보다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끊임없이 주주들에게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본을 줄이는 건데 네. 저는 미국의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자본주의 특징이라고 봐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본에서 벌어진 이익의 비율인데 이들은 끊임없이 주주환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줄이고 있고 저는 이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줄여서 ROE가 높아지는 것은 실제로 이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 줄어들어서 ROE가 높아지는 그런 물론 측면들도 이익도 있다. 높아지지만 네. 분모를 자기 자본을 줄임으로써 자본율을 더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을 했던 게 보잉이거든요. 근데 보잉이 한 30년 넘게 흑자를 내다가 한 해 어려워지니까 바로 그냥 망할 뻔했어요. 지금 미국 정부가 도와줘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단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상당수 기업들은 빚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금리가 네. 낮을 때는 실은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이 비교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혹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마지막으로 뉴욕 출장 오셔서 그 한국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랑 뉴욕에 와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바뀐 거는 없었고요. 네. 예, 미국 경제가 상당히 활기 있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게 글로벌 경제에 굉장한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 지출은 경기 역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돈 좀 쓰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적으로 해서 과열을 막아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8%가 넘습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적자가 더 많아요. 지난 1년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게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주식도 영향을 받지만 다른 나라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글로벌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또 최근에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이것이 통화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저는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낮춰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이 멈췄다 그래서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큰 위기는 금리 인상 이후에 후행적으로 따라왔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생각해보면 미국 연준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고요. 2006년 6월부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낮추지 않고 쭉 가니까 금리 인상이 종결된 이후에 1년 2개월 지나고 나서 2007년 8월부터 서브프라임에서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춰지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되면 뭔가 압박을 받는 경제 지표들이 나올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재정을 쓰면서 뭔가 인플레를 자극하고 성장을 자극한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 환경까지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힘든 환경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성장주, 또 한국을 비롯한 미국 밖의 나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지출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의 어떤 그 재정 지출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1년 뒤에 한국에서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